안녕하세요. 일관된에서 직관영어 상면서입니다. 오늘 해오리 수능편 130번째 시간이고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3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오답률이 70%가 넘는다는 그런 해설 강의의 내용들을 봐서는 학생들이 상당히 여러 개 쓸 문제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순서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한번 그냥 풀면서 중요한 내용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해설에서의 오류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시문 보겠습니다. Perhaps at some point you have seen some mathematical writing and not understood it. 아마도 at some point, 포인트는 점인데 이 점이라는 게 장소에서 점이면 지점이고 시간상의 점이면 시점이고 그래서의 요점 이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요. 이것은 당연히 시점이죠. 어떤 시점에 you have seen 당신이 봤을 수가 있어, 목격했을 수가 있어. Some mathematical writing 어떤 수학적인 글을 우리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writing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의미로 쓰였다.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을 36번에 설명드렸는데 writing 또 나왔네요. 이것은 뜻이 뭡니까? 글이죠, 글. 그죠? 쓰는 것이 아니라 글입니다. 어떤 수학적인 글을 목격을 해본 적이 있을 거야. And not understood it.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해 못 해본 적이 있을 거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수학적인 글을 보고 이해 못 해본 적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시문에서 수학적인 글을 보고 이해를 못했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제시문 그리고 A, B, C를 놓고 가능, 불가능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A, B, C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그 복잡한 표기법들, 근데 어떤 표기법들이냐면 that might spring to the mind, 그 마음에 떠오를 수도 있는 그 복잡한 표기법들, 그 다음에 대신은 이제 그 표기법들에 대한 보충 설명 나오죠. 그러한 strange, 이상한 dash들이라든지 squiggles 막 이렇게 꼬불꼬불 복잡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and letters, 글자들 이런 것들은 이게 바로 앞에 있는 그 노테이션 표기법들이 되는 겁니다. 이런 표기법들은 are obvious signs, 아주 명백한 증표들이에요. 명백한 증표들이야. 하지만 a lot of these 그런 것들 중에서 많은 부분은, 그래서 those라고 하는 그런 표기법들을 얘기하는 거죠. 복잡한 표기법들 중에서 많은 부분은 really quite modern. 정말로 꽤 현대적인 거야. 최근 거란 얘기죠. Mathematics had been going on. 수학이라는 것은 진행되어 오고 있었어.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전에? 대시하고 스퀴글스가 발명되기 전에. 대시하고 스퀴글스가 발명된 게 예를 들어서 한 200년 전이라고 했을 때 그 전에도 오래전부터 수학이라는 것은 존재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럼 제시 문제에 이게 나올 수 있나요? 아마도 수학적인 표기법을 이해 못한 적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수학적인 그런 글을 보고서 이해 못한 적이 있을 거다. A는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모르겠네요. 근데 안 된다는 근거도 모르겠어요. 그냥 일단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B에 다 읽어봅시다. You would not be the first. 당신이 처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이제 the first 같은 것들은 맥락적에서 되게 중요한 거거든. 뭐에서의 첫 번째를 얘기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파악하셔야 돼요. 우리가 21번 함축 의미 풀 때도 문맥적인 해석이 중요한 거 아니야. 이것도 최초가 아닐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에서의 최초인지, 이게 문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맥에서 뭐에서 최초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Rest assured, 이거 명령문입니다. 보통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이 정도 의미를 갖는 명령문이에요. rest가 동사입니다. Even professional mathematicians sometimes have to rely on discussions. 심지어 전문적인 수학자들도 때때로는 의존해야 됩니다. 토론에, 누구와의 토론에? 동료들과의 토론에. To properly understand, 적절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problem들, 문제들을 they are looking at, 그들이 보고 있는 그 수학 문제들이겠죠. 그거를 적절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토론에 의존을 해야 한다, 때때로. 그러면 당신이 첫 번째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많아. 그런 사람들 많은데 그런 사람들 중에 전문적인 수학자들도 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해하려면 토론에 의존해야 돼. 그럼 이건 이해가 어렵다는 얘기잖아. 제시문 다시 한번 볼게요. 수학적인 이해를 못했다. 이해 못했어. 근데 당신이 이해 못한 첫 번째는 아닐 것이다. 전문가들도 이해 못할 수 있어. 그럼 이건 연결이 가능하지. 그죠? 가능한 상태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매칭이 잘 되는 상태네요. 맞죠? 그래서 여기도 전문가들도 이해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 나왔어.
됐죠? 하지만 how do you recognize some writing is mathematical in the first place? 하지만 이 하지만이라는 것은 뭔가를 뒤집는 거, 그러니까 뭐 또 보통 대조, 대립 이런 걸 생각하실 텐데 새로운 내용을 강조할 때도 벌써 쓰일 수가 있습니다. 화제를 전환할 때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How do you recognize? 당신은 어떻게 인식하느냐? Some writing, 어떤 글이 mathematical, 수학적이라는 것을 in the first place, 애당초에. 그럼 봐봐. 지금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왔지, 앞에서. 그죠? 제시문에서는 수학적인 글을 이해가 힘들다. 응? 이해가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 당신이 힘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전문가도 힘들다. 가 이해하는 것도 힘들어. 라는 얘기가 나왔지? 힘들다는 얘기가 결국 그죠? 의존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 근데 여기서 전환이 일어나죠. 뭐로 전환됩니까? 여기서 벗이 나오면서 전환되는 내용이 뭐야? 벗이 나오면서는 그럼 이제 이해가 아니라 애당초에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애당초에 수학적 어떤 글이라는 것이 수학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수학적 글에 인식은 애당초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고 묻지. 그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글쓴이가 독자한테 묻는 게 아니라 글쓴이가 스스로 물어서 독자들의 관심을 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문장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자문자답이라고 하죠. 스스로 답변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읽어서 알고 있는 것이지만 그 다음에 한번 12번 가볼게요. Put simply. Simply put. 단순하게 말하면 이런 뜻이잖아요. 단순하게 말하면. 그럼 단순하게 말했다라는 얘기는 앞에 조금 복잡한 얘기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거를 좀 단순하게 요약한다는 뉘앙스를 좀 주고 있네요. 단순하게 말해서 There has to be something mathematical going on for us to say that it is mathematics. 있어야 한다. 무언가, 수학적인 무언가 있어야 돼. 이탈릭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이탈릭으로 기울어져 있었는데 이탈릭이 빠졌네요. 수학적인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어야 한다. For us to say that. 우리가 말하려면 it is mathematics. 그것이 수학이라고 말하려면 그러니까 수학이라고 말하려면 수학적인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어야 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수학적인 무언가가 진행되어야 돼. 이건 바로 뭐예요? 본질 있죠. 그러니까 수학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즉 수학의 본질적인 특성이 무언가가 있어야 돼. 이 something mathematical에서 수학적 본질적인 특성을 갖는 무언가잖아.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이 수학이라면 이해됐어요? 그럼 수학적인 글을 인식하려면 본질을 알아야 된다. 연결될 수가 있어 보이네요. 그래서 B 뒤에 이제 제시문 뒤에 B가 나오는 게 하나가 있고 C가 나오는 것은 이해 힘들다 해서 C로 가는 건 또 이상합니다. 이건 이상해요. 그래서 B로 시작되는 건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누구나 제시문 뒤에 B 나온다는 건 잘 찾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 뒤에서 이제 A가 나와야 돼, C가 나와야 돼, 여기에서 많이 털렸거든. 오답률도 보니까는 이 두 가지가 이제 많이 갈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오답을 많이 찍었더라고 학생들이. 학생들은 그 B 뒤에 이 C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이잖아. Put simply. 단순히 말해서. 그죠? 이 표현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봐야 되거든요.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And if you are dealing with writing from a very distant past, 그리고 우리가 좀 다루고 있다면, writing 글을 매우 먼 과거로부터 온 그런 글을 다루고 있다면, 이런 language, 근데 그 언어인데, that is not familiar to us.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은 언어야. 쉽게 해서 한자어 있잖아, 한자. 여러분 한자 친숙합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무슨 조선시대의 그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서 산학이라고 하죠. 수학을 산학에 대해서 하는 걸 봤더니 그냥 한자로 쭉 써 있어. 한자로 쭉 써 있습니다. 숫자로 쓰거나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한자로 쭉 써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수학이라는 것을 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친숙하지 않은 언어, 한자어 이런 걸로 돼 있는
먼 과거에, 그러면 조선시대가 아니라 뭐 고려시대라든지 그 전에도 있었을 거 아니야. 이 산악이라는 것은 from a time even before recorded language, 심지어 recorded language, 기록된 언어 이전의 시기로부터, 그러니까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기록된 언어가 있는 시기잖아. 책도 남아있어, 산악에 대한 책이. 그게 아니라 글자도 없던 시절에 수학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럼 수학의 본질이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하고는 좀 다를 거 아니야. 그 당시에도 뭔가를 계산하거나 하기 위해서 뭐 나뭇가지에다가 하나 둘 표시를 했다든지, 그지? 나뭇가지에 뭔가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뭔가를 셌다라든지 이런 게 수학일 수 있었을 거 아니야. 맞죠? 기록은 안 남아있겠죠? 그런 시기로부터의 그런 글을 다루고 있다면 that can be sometimes difficult to recognize that.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이 대시 정체가 뭐냐가 사실은 되게 어려운데 대시 뭔지에 대한 파악도 쉽지가 않았던 글이에요. 엄청 어려웠던 글이에요. 여기서 that은 이 먼 과거에서의 글이 수학적이다라는 사실이지. 그지? 먼 과거에서 나온 글이 수학적이라는 사실은 can be sometimes difficult to recognize. 때때로 인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시 받는 것이 여기 something mathematical만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보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그렇다고 해서 그 language that is not familiar to us 요거만을 받는다. writing from a very distant past 요거만을 받는다고 보기에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받는다고 하면 대시 아니라 뭐 이실 썼을 것 같고 좀 더 추상적인 내용이고 과거로부터 온 그 글이 수학적인 것인가 라는 것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라는 것이 맥락상으로 맞아 보입니다. 해석성으로. 그래서 그걸 받는 것 같다. 그러면 다시 지금 B 뒤에 C가 나와야 돼요. A가 나와야 돼요. 지금 근거될 수 있는 중요한 건 put simple인데 B가 먼저 나와야 되는 A가 먼저 나와야 되는지 C가 먼저 나와야 되는지 에 대한 판단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The complicated 이제 B번 끝부분부터 봅시다. B번 끝부분에 보면 애당초에 수학적인 글의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수학적인 글을 어떻게 인식하니 그 수학적인 글을 인식하는 방식이 뭐냐라고 했습니다. 그럼 수학적인 글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지? 라고 했을 때 A로 넘어가서 복잡한 표기법들이 떠오를 수도 있지? 그지? 떠오를 수도 있는 그런 복잡한 표기법들이란 얘기입니다. 됐어요? 떠오를 수도 있는 복잡한 표기법들. 그러면 수학적 글을 인식 어떻게 해요? 표기법 있잖아. 뭐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 뭐 곱하기 나누기 루트 인테그랄 이런 것들 있잖아. 꼬부랑꼬부랑 하는 것들. 그지? 이것이 명백한 그런 징표지. 이거 있으면 수학인 거야. 라는 얘기를 한 거지. 그러면 A로 연결되는 게 B에서 A로 가는데 어때요? 되게 자연스럽긴 하네. 맞죠? 그 다음 하지만 a lot of those 그런 것들 중에서 많은 수는 꽤나 현대적인 거야. 이 현대적인 거야.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들이야. 근데 수학이라는 것은 이것들 나오기 훨씬 전에도 있었어. 그럼 다시 말하면 표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을 보여주는 징표는 되지만 본질은 아닌 거야. 왜냐하면 이게 최근에 나온 거니까. 그럼 시간이 되게 오랫동안 수학을 해왔는데 인류가 그 옛날 표기법조차 이런 표기법조차 없었을 때의 수학이라는 걸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본질적인 건 얘가 아니란 얘기지. 얘는 본질적인 게 아니고 본질적인 건 따로 있다라는 뉘앙스를 주고 있는 거죠. 수학은 표기법이 본질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맞죠? A번에서는. 그리고 C번에서 가면 단순히 말하면 무언가가 있어야 돼. 그것이 수학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진행되고 있는 무언가 있어야 돼. 그럼 이거 뭐야? 본질이 있어야 돼. 그럼 여기서 put simply라는 말이 단순히 말한 게 좀 복잡해 보이는 어떤 말에 대한 그 단순한 표현이 되는 거냐면 여기 있었던 mathematics부터 여기 있었던 요 문장 있죠. 마지막 문장. 수학이라는 것은 그런 복잡한 기호가 없었을 때에도 존재해 오고 있었어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복잡한 기호라는 것은 수학인지 아닌지를 나누는 어떤 본질적인 특성은 아닌 거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본질적인 특성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뉘앙스의 의미를 갖는 문장이 된 거고요. 이거를 단순하게 얘기한 것이 수학적인 것이 있어야 돼. 즉 본질적인 something mathematical 수학적인 무언가인데, 이 수학적인 무언가라고 하는 것의 의미 영역 속에는 표기법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표기법 자체는 본질은 아니거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무언가, 수학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 본질적인 수학의 특성을 갖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행되고 있는 그것이 수학이라고 말하려면. 이해됐죠? 됐어요? 그래서 요 내용, C번에 있는 첫 문장의 내용이 A번에 있는 마지막의 문장에 연결되니까 그 C, B, A, C로 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순서상으로는 자연스러운 것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엔드 뒤에 내용 보시면 우리가 먼 과거로부터 온 그 글을 다루고 있다면, 근데 이 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은 언어로 되어 있는 글이야. 심지어 기록되어 있는 언어 이전의 시기로부터 온 글, 이거를 수학적인 글을 다루고 있다면 그것은 때때로 어려울 수 있어. 인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 그러니까 그 글이 수학적인 글이다라는 것 또는 수학적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본질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본질이 이 글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본질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그게 표기법은 본질이 아니야. 왜냐하면 옛날에도 수학은 존재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먼 옛날부터 온 만약에 수학적인 글이 있다고 해도 그 수학적인 글이라는 걸 인식하기는 힘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지. 이해되죠? 와, 이게 내용이 그러니까 how로 시작되는 아까 어떻게 인식하느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인식하지? 하지만 어떻게 어떤 글이 수학적이라는 것을 애당초에 인식을 할 수 있지? 답변이 본문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특징이 뭐지? 라고 물었다고 생각해봐. 글에 안 나와 있어. 이게 정답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답변이 미완성이에요. 일단 표기법 떠오르지? 근데 표기법은 본질적 특성이 아니야. 해놓고 그럼 본질적 특성 얘기하느냐? 아는 얘기해. 옛날에서 온 글 보면 수학적인 글이라고 할지라도 아마 인식하기 힘들걸? 이런 얘기를 하면서 끝난다고요. 와, 이게 뭔가 좀 답변이 명확하게 있어야지, 원래 질문이 있으면 답변이 명확하게 있어야지 문제가 풀릴 수 있는데 답변을 찾아가다 마는 과정. 이 정도로 끝나는 글이라서 이게 글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글을 정형화해 무조건 의문이 있으면 질문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명확한 답이 없을 수도 있네. 이걸 보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C 순서는 찾았어요. B, A, C로 연결되는 거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36번이 아니라 37번입니다. 여기 오타난데요. 37번에 대한 인간 강사들의 해설 강의 평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37번인데 제가 잘못 써놨어요. 구평 37번 인간 강사들의 해설 강의 평가 요약. 조정식 선생님은 해설량이 극히 적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정답이 이거야. 이 정도를 3분 8초 동안 해설을 해 놓으셔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지영 선생님은 해설량이 완전히 메가스터디는 너무 극단적이셨어요. 너무 해설량이 적고 해설량이 44분이 넘어가실 겁니다. 14배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rest assured라는 표현과 modern이라는 표현에 있어서 약간의 해설의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명학 선생님은 대시 지칭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불확실한 부분이 있었고요. 션티는 논리관계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인위적인 ABP에서 적용으로 생긴 시스템적 오류입니다.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적용하면 안 되는 지문에 적용하면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는 지문인데 이번에 드리겠습니다. 주혜연 선생님은 개념 연결에 오류가 있었고요. 김봉구 선생님은 큰 문제 없었습니다. 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명확하게 아주 깔끔하게 다 정확하게 해설하셨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류가 보이시는 부분은 없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 거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 질문이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딱 들으면서 마음에 든다 이런 해설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보고 선생님 괜찮으셨어요. 김지영 선생님도 좋은 부분이 좀 있으셨습니다. 좀 이따 얘기할 거고요. 일단 김지영 선생님부터 보겠습니다. Rest assured 모든 해설량이 과다했다. 44분이 아니라 43분 34초. 조정식 선생님의 400일입니다. 너무 극단적이죠? 네, Rest assured라는 것이 휴식이 보장돼라고 해서 이 rest가 명사고 assured가 이렇게 꾸미는 구조인 것처럼 판단하셨는데 문법적으로 rest는 동사고 assured는 그냥 보어의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A의 modern의 인식이 어렵다는 의미로 difficult하는 의미로 쓰인 것이다. 즉 A에 나온 modern이 현대적인 최신의 이런 뜻이 아니라 어려운 의미로 쓰인 것이다. 왜냐하면 but를 기준으로 앞뒤가 대립되기 때문이네. 가봐야죠. but을 기준으로 앞뒤가 대립되기 때문에 어딨나요? 여기 But a lot of those are really quite more than 벗을 기준으로다가 앞뒤가 대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modern이라는 것은 어려운 거다. obvious랑 반대되는 거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요. 잘못된 겁니다. 근데 modern은 현대적인 것이 맞아요. 현대적인 것이 맞아서 이 해설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몰라요. put simply 부분의 논리는 제일 괜찮아 보인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얘기한 것처럼 put simply라는 것이 아까 B, A, C에서 A의 마지막 부분하고 C의 첫 부분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put simply의 영역이 A의 마지막 부분하고 C의 그 첫 번째 부분이라고 명확하게 설명하신 분은 김지영 선생님밖에 안 계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논리는 제일 괜찮으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명학 선생님은 C에 나온 제가 아까 마지막에 나온 그 대시 좀 해석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걸 옛날 것이라고 해석을 하셨는데 물론 다른 선생님들은 저 대세에 대해서 설명을 다 안 하셨어요.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셨기 때문에 뭘 지칭하는지를 해설 강의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명학 선생님은 옛날 것이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좀 잘못 파악하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맥락성 C의 대신 writing from a very distant past가 mathematical하다. 제가 아까 말로 설명드렸던 그러니까 매우 먼 과거로부터 온 글이 수학적이다라는 사실은 인식하기가 힘들다이라는 내용이어야 지금 문맥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 것이라고만 보는 것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대성의 이타 션티는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논리관계에 오류가 있어요. 오류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인위적인 ABPS를 적용하면서 생긴 오류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Perhaps at some point you have seen some mathematical writing and not understood it. 를 problem이라고 설정해요. 이게 problem입니다. P다, P. 그다음에 even professional mathematicians sometimes have to rely on discussions with colleagues to properly understand problems they are looking at. 역시 problem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힘들다. 이게 힘든 거니까 problem이거든, problem. 그죠? 그래, problem. 여기까지는 수긍할 수 있습니다. 수긍할 수 있는데 그 뒤에 나오는 how가 solution이라고 하고 mathematical하고 notations를 solution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P 문장, 첫 번째 문장 P 문장이고 그 다음에 여기 professional mathematicians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내용 있잖아요. 이것도 P 문장이라고 하고 그 뒤에 이제 but 뒤에서 how가 나오면서 how가 솔루션이다. 그리고 B 뒤에 있는 A가 또 notation과 솔루션이다. 그러니까 이게 P로 연결되고 SS에 연결되니까 이렇게 순서를 잡으셨나 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논리가 맞지 않거든요. 논리가 맞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사후적 해설의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는 이해가 어렵다는 거지. 그리고 이것이 B번에 오면 전문가들도 이해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 but 뒤에서 how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이해가 어렵다는 얘기고 이거는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 인식의 방향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해와 인식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즉 벗이 나온 이유가 대립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프로블럼에서 솔루션 나올 때 벗이 나옵니까? 그게 아니라고. 여기서는 인식에 대한 이해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해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다가 인식의 내용으로다가 전환될 때 벗이 쓰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인식하느냐라는 얘기죠. 인식의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 how가 그 다음에 인식의 방법에 대해서 노테이션의 포기법이 그러면 인식의 방법이냐?
여기서 말하는 수학적인 것도 그러면 인식의 방법이냐? Something mathematical. 표기법하고 수학적인 무언가 이거는 개념 자체가 다르죠. 왜냐하면 표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겉모습에 해당되는 것이고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죠? 본질은 눈에 보이지 눈에 그냥 겉으로다가 드러난 것이 아닐 거 아니야. 얘는 이제 겉모습. 얘는 약간 본질적인 것이라서 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솔루션도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의 본질만 알면 이해가 됩니까? 아니, 이게 수학적인 글이라는 게 인식만 되면 그 수학의 내용이 이해가 돼? 아니잖아요. 초등학생들한테 대학교 수학책을 갖다 줘봐. 이거 뭔 것 같아? 수학책이야. 본질, 수학이라는 건 인식을 했어. 인식을 했는데 이해 못해. 못하잖아요. 이해와 인식은 완전히 다른 건데 이거를 PS로 연결을 하고 있어요. PS로. 대단한.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 논리를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확 다 와닿으실 겁니다. problem. 나는 이 독일어 책의 내용을 이해 못하겠어. 이해 못하겠다. 그죠? 이해가 안 된다. 그 다음 솔루션. 근데 이게 솔루션이래. 이게 이제 션티의 논리를 따르게 표현한 거야. 이 책이 독일어 책인 건 알아보는 방법은 알파벳 모양을 보는 거야. 우물라우트가 있으니까 우물라우트가 있으니까 이건 독일어겠지. 그죠? 이래서요? 이건 식별 인식에 대한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프로블럼이고 솔루션이야? 전혀 다른 개념인데.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PS 관계가 될 수 없어요. 둘 사이에 PS 논리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국어의 그 비문학의 논리를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션티의 두 번째 논리 관계 오류 봅시다. 인위적 ABPS 적용의 오류 또 나왔습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와 현재, 이제 모던은 현대적인 거니까 B. 그 다음에 Mathematics had been going on for a long time. 이건 과거 얘기니까는 A. 션티는 항상 A, B, PS에서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A하고 B가 있으면 B가 더 중요하다. A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설명하는데 이 설명에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거 완전한 오류입니다. 표기법은 사실은 이렇게 설명한 거. 이거 지금 강의 제가 타이핑한 겁니다. 표기법은 사실은 현대적인 거야. B라고 해볼게. 현대적인 거니까 B라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필자가 어쨌든 현대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현대의 표기를 통해서 수학적인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글을 제대로 읽었으면 수학적인 그 현대의 표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에 있어서 겉모습일 뿐 본질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글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수학은 오랫동안 즉 과거에도 있어 왔죠. 가볍게 여기에서 현재와 과거의 대립성도 잡아주면서 그 현재하고 과거 나왔다고 대립성을 잡아주라는 얘기야. 과거에 어떤 개념 키워드가 도입되고 나니까 이게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현재의 표기법이 B 더 중요한 거, 과거 것은 안 중요해. 이런 식으로 설명한 거예요. 덜 중요해. 이런 식으로 설명한 거라고. 근데 한번 보자고요. 그렇게 했는지. 여기 보시면 Mathematics had been going on 여기 부분에 A라고 분명히 써놨잖아. 과거, 도입 뭐 이런 얘기 나왔고 이게 이제 패스트로 연결된다라고 설명한 거고. 그죠? 그리고 여기 모던이 B다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맞죠? 션티는 필자가 어쨌든 현대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는 글의 흐름을 정반대로 읽은 거예요. 정반대로 거꾸로 가고 있다고. 이 글의 주제는 현대적 표기가 없는 상황, 즉 과거의 글과 관련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표기법은 현대적인 거야. 근데 옛날에도 수학은 있었거든. 수천 년 전에도 수학은 있었거든. 그럼 그거가 수학인지 어떻게 인식하냐고. 그 본질이 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표기법은 아니다. 잘못 잡았다. 잘못 잡았다. 정반대로 A하고 B를 잡았다라고 생각됩니다. 디트 션티는 논리관계 오류 세 번째가 있습니다. A에 나온 going on하고 C의 going on이 연결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 보시면 이제 going on하고 여기 going on이 연결된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나온다고 해가지고 A에서 C로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게 설명하신 것 같아요. 추측입니다. 근데 관계가 없습니다. 이 going on이 그냥 표현이 쓰인 것은. A의 고잉원의 경우에는 수학적 기호가 생기기 전에도 수학이 있었다는 내용일 뿐이고 C의 고잉원은 수학적인 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보시면 이 글에서 두 동일한 표현은 의미관계 없는 단수 반복이에요. 그냥 반복적으로 쓰인 거예요. 표현이 두 개가 어쩌다가. 이건 우연의 일치지 일부러 표현을 맞췄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다르게 표현했어도 상관없어요. 고잉원 대신에 다른 표현 써서도 큰 문제는 없었다고. 일부러 맞춘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투스 주희연 선생님의 개념 연결에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C의 something mathematically A의 complicated notation이랑 똑같다 라고 보셨는데,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complicated notations는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 그죠? 겉으로 보이는 최근의 것이잖아요. 이 최근의 것은 수학의 인식에 있어서 본질적인 특성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 글쓴이는 이거를 중요하다고 보지 않아요. 그 다음에 C에 나온 something mathematical이라는 것은 이 글쓴이가 보기에 본질적인 무언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맥락상으로 something mathematical은 기호를 넘어서는 본질적인 의미하니까 이걸 똑같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연 선생님 이걸 같다고 보셔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방식으로 가시더라고. 네,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지문이 너무 어렵습니다. 왜 이런 지문, 이렇게까지 정신없는 지문을 제가 보기에는 굳이? 그죠? 깔끔한 글들도 있을 텐데 이런 글을 가져왔는지 평가원의 의도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 수능에 나오면 어차피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어차피 풀어야 되고, 독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틀을 가지고 접근해서 그 틀에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제가 MMA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실전 무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글은 전개될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글을 읽으면서 이해하는, 읽으면서 개념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가야지, 그래야 그 인위적인 그 틀을 끼워 맞추는 것으로 생기는 그런 시스템적인 오류를 피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냥 해석해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 거야. 그게 제일 좋은 거야. 괜히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거를 잘못된 틀을 끼워 맞추다 틀리지 말라고요. 위험할 수 있다고. 제가 회오리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오리 수능편 130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